요즘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미드로 영어 공부 좋죠. 그런데 이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미드로 영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은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대가 어디냐면은 나는 이제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단어도 몇 개 모르는데 거의 그냥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완전 왕초보 수준에서 그냥 미드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언어에는 이제 각종 이제 시험들이 있잖아요. 뭐 중국어는 HSK라든지 아니면 영어는 토익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대마다 수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어학 기준을 나눌 때 이제 A1, A2, B1, B2, C1, C2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자, A1, A2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B1에서 B1, B2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관련된 해외 업무 관련된 거. 그리고 C1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법률. 마지막으로 C2 같은 경우는 문학 쪽이에요, 문학.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해리포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사시남정기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전 문학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태백산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C2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미드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최소한 이 미드 수준이 모든 드라마 수준이 그 외국어를 제2 언어로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어민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정도는 다 알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일상생활 이상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선정을 해온 미드가 막 과학기술 법률 막 이쪽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니면 B1, B2 레벨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A1, A2 그냥 일상생활에 관한 것으로 정했어요. 정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문장들을 봤었을 때 아니면 그 문장들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어 공부는 먼저 듣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순서까지 이 세 단계를 반드시 뇌과학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 밑에도 엄청나게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그 어느 곳에서도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나는 왕초보인데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런 쪽으로 생각이 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바로 책상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책상 공부 없이 다른 걸로 공부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어를 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늘부터 왼손잡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오른손이 하는 것만큼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뇌의 가속성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비유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오른손을 작업할 수 있는 것만큼 왼손이 하게끔 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오른손을 묶어놓고 왼손만 쓰면 돼요. 근데 머리는 그게 안 돼요. 생각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한국어를 다 차단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게 쉽게 가능할까요?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뭐 직장이나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요? 해외에 유학을 가죠. 근데 거기 가서도 이제 한국인들하고 이제 몰려다니면은 뭐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알고 계시는데 미드로 공부를 하신다? 그건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초보이신 분들은 아예 미드로 하시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가 일상생활의 영어 정도 조금 할 수 있어. 오픽으로 한 IM1에서 IM2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상대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하면은 장시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미드를 정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때 한글 자막으로 보면 영어 공부가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자막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 자막을 켜놓고 이제 미드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글 자막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가 안 들려요. 이거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 같은 데 가서 이제 한글 자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영어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계속 자막에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음이란 말이에요. 자, 뇌가 이제 언어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써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시각적인 거, 글을 읽는 게 있고요. 같은 영역에서 처리를 해요.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같은 영역에서 처리를 하는데 눈으로 보고 읽는 것과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하거든요. 그냥 만약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점자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눈으로 읽거나 아니면 귀로 듣는 거예요. 이 딱 두 가지 신호인데, 자, 귀로 듣는 건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거죠. 이 눈으로 보는 거면은 그러면 한국어로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세 번째 질문으로 영어 자막을 보면 한글 자막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한글 자막으로 보는 것보다 영어 자막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좋다라고 꼭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외국어 회화 공부법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이제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스크립트 보시지 마세요. 스크립트 보시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눈으로 본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본 거를 갖다가 귀로 들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를 눈으로 봤어요. 근데 나 이거 귀로 들었어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듣기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외국어 책을 사면 이렇게 CD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지금 다 이제 컴퓨터로 다 다운을 받는 형식인데 그때는 이제 CD가 이렇게 돈봉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듣기를 잘 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하려면은 그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의 책 뒤를 보면은 그 CD가 그대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 듣기가 안 되는구나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원리로 볼 때 듣기는 무조건 듣기 신호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자막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은 무자막으로 아예 자막이 없이 보면은 귀가 뚫릴까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막이 없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 자막이 없이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면은 이게 해결될까라는 영역으로 봤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듣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아예 거의 90% 이상 소화를 할 수 없는 실력이에요. 근데 듣기가 도움이 될까요? 그거 자체, 켜놓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문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적어도 러닝타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책상 공부를 좀 더 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걸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미드를 봤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굳이 이걸 갖다 지금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건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미드를 한 편에 통째로 반복을 해서 보면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통째로 계속 반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량적 공부가 있고 이제 양적인 공부가 있고 그리고 질적인 공부가 있어요. 양적인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질적인 부분을 하셔야 될 때는 질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미드 한 편은 통째로 그냥 여러 번 그냥 시청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입이 트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듣고 이해하고 말하기까지 시행이 되어야지만 이 모든 문장들이 다 내 것이 돼요. 그런데 미드를 갖다가 통째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보기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말하기 실력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말하기 실력까지 연습을 따로 하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시청만 하신다라면은 말하기 부분의 뇌를 갖다가 계속 자극을 시키실 일이 없기 때문에 아예 회화를 못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라면은 차라리 통째로 여러 번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걸 갖다가 씬별로 정말 잘게 자르는 거예요. 이걸 자른 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 내용들을 가지고 책상 공부를 좀 하세요. 하시고 나셔서 연습도 좀 해보시고 충분히 이런 과정들을 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드를 한번 더 보시는 방향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신 다음에 씬별로 잘라서 여기 있는 표현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문장들을 갖다가 충분히 학습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보시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돌리셔야지 그냥 통째로 틀어놓고
그냥 계속 여러 번 시청하신다고 해서 그게 입 밖으로 나올 리는 절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왕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미드 말고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을 보시는 게, 영상으로 차라리 공부를 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 정도가 좀 가능해졌어요. 그때부터 미드를 도전을 해 보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언어 공부는 어떤 거 하나만으로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네, 그거 하나로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쉐도잉 하나로만 영어를 갖다가 발전시킬 수 없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는 칼도 필요하고 도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미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택지 중에서, 공부하는 선택지 중에서 약간 부교재 같은 느낌으로 보셔야 되지,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시면은 좋은 접근법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왕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영상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맨 처음에 듣기를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찍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거 먼저 시작을 하시고 점점 발달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 그때 미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외국어 공부하시다가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 정말 모르셔서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공부법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댓글창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거기서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